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예요. 제 원래 직업은 승무원이었어요. 결혼 후 가정에만 집중하기 위해 모든 걸 그만두고 주부로 살고 있죠. 결혼 전 남편과는 CC로 만나 연애 후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일반 학부를 나오고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며 로스쿨을 가 정말 훌륭하게도 변호사가 되었죠. 그렇게 무탈하게 연애 후 결혼까지 진행했어요. 남편에겐 위에 형과 부모님이 계셨지만 어머님은 둘째인 남편보다 첫째인 형을 더 챙기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 남편을 홀대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어머님의 장남 사랑은 유별나셨어요. 처음 인사를 가던 날도 공부 중인 장남을 많이 챙기더라고요. 우리 둘째는 벌써 결혼한다고 이렇게 떡하니 결혼할 여자도 데리고 오는데 우리 첫째 마음이 오죽할까? 에이, 형도 곧 취직하고 이제 결혼하겠죠 뭐. 요새는 순서가 있나요? 희연이 불편하게 엄마는 이런 말을 여기서 꺼내요. 희연이 불편했니? 그냥 엄마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줘. 어려서부터 몸도 약하고 그래서 내가 신경이 쓰이거든.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 보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잘 살 테니 지켜봐 주세요. 그럼. 아니 뭐 결혼이야 요새 순서가 없는 거지만 난 내심 그래도 우리 동희가 먼저 장가가길 바랬거든. 그래도 아직 동희는 취직도 안 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랬다는 거야. 내가 너무 주책인가? 그날 저희가 주인공이었지만 어머님의 아주버님 걱정에 조금 분위기가 이상해졌었죠. 하지만 얼마나 잘 안 풀렸으면 저럴까 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신혼집은 저희 아빠가 마련해 주셨죠. 이 과정에서도 남편은 저에게 너무 고마워했어요. 뭐 누가 마련하는 게 어떤가요? 서로 마음만 같으면 되지. 집은 내가 준비했어야 했는데 직업만 변호사지. 미안하다. 아버님한테 죄송해서 어떡해.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아니야. 누가 하는 게 뭐가 중요해.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잘 살면 그게 보답이야. 미안하다. 그래도 자리 잡아가니까 더 잘할게. 이제 너도 쉬면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내가 지원해 주도록 할게. 진정해서 저희의 신혼집을 마련해 준다는 사실에 시어머니는 이미 귀가 찢어지시도록 기분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들 결혼시키는데 부담이 되셨던 건 사실이니까요. 어머님께 바란 건 아니지만 어머님은 저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더라고요. 딱히 신혼집에 대한 언급도 없으셨어요. 뭐 감사하다 혹은 잘됐다던가 하는 말이요. 어머님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금반지 하나라도 받았으면 마음이 이렇게까지 공허하진 않았을 텐데 어머님은 오로지 받기만 하셨죠. 처음엔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이런 마음들도 점점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니 조금은 기분이 안 좋았던 건 사실이었어요. 너희 시댁도 참 너무하다. 아무리 없이 살아도 그렇지. 어떻게 금반지 하나도 안 해주니? 그건 마음인데. 뭐 어려우니까 그렇겠지. 내가 시댁 식구랑 살 건가? 동수 씨랑 살 거니까 상관없어. 동수 씨만 나한테 잘해주면 되지. 그래도 그렇지. 뭐 많은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건 마음이니까 그러는 거지. 뭐 엄마가 많은 거 바래? 네가 그렇게 미치는 결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입을 싹 씻으니까 하는 말이야. 내 딸이 뭐가 모자라서 이런 집에 시집을 가는지 모르겠다. 아유, 그만해. 희연이 심란하게 당신도 참. 어려워서 그런 걸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애속을 뒤집어놔. 결혼 준비하는데. 동수를 보면 100번이고 시집 보내줘. 근데 사돈되는 자리가 영 딱 봐도 별로야. 상견례 때도 첫째 자랑을 어찌나 하던지. 아직 취직도 못한 백수라며? 뭘 그렇게 첫째 그런다니, 너네 시어머니는? 동수가 얼마나 잘났는데. 참, 아유, 맘에 안 들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솔직히 속상은 했죠. 남들은 시어머니가 이불을 해주셨다, 반지를 해주셨다,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전 정말 단 하나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남자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해봤자 불만이 쌓여갈 테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처음 결혼을 하고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친정 아빠가 해주신 신혼집에 저희 둘이 알콩달콩 살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이 시작되었어요. 아주버님이 드디어 오랜 취중생활 끝에 취직을 하고부터가 문제가 되는 일이었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곤 생각도 못했고요. 아니, 그걸 왜 못하겠다는 거야? 너네 형인데 회사가 너네 집이랑 가깝다잖아. 그걸 하나 못 들어주니? 가뜩이나 힘들게 한 취직인데 너 정말 그럴 거야? 네가 동생이면 좀 방도 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다른 걸 부탁하니? 저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장인어른이 저희 살라고 해준 신혼집에 형이 같이 산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기적인 놈? 너네 형 간신히 취직한 거 알면서 꼭 그래야겠어? 우리 집에선 단일 여건이 안 된다잖아. 그렇다고 사회초년생 월급으로 어떻게 방세를 다 감당한다는 거야? 돈은 언제 모으고 장가는 언제 갈 건데? 너 하여튼 무조건 방 하나 내줘. 형도 그러겠대요? 아니, 희연이가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 엄마도 진짜 너무 이기적이란 생각 안 드세요? 네가 이기적이지 내가 이기적이야? 형한테 방 하나 못 내줘서 그 난리니? 형제가 뭔데? 아유, 너 진짜 너무한다. 시어머니는 얼마 전 취직한 아주버님의 거처를 저희 신혼집에서 같이 살라고 하더라고요. 회사가 가깝다는 이유로 신혼집에 방 하나 내주라는 거였어요. 남편은 길길이 반대를 했지만 결국 시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는 남편을 뒤로하고 저에게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더라고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황당했습니다. 이건 부탁도 아닌 통보였으니까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너네 남편은 싫다고 하는데 혹시 얘기 들었니? 네 아주버님 너네 집에서 신세 좀 지자. 뭐 회사 갔다 왔다 하는 거니까 잠만 잘 거야. 따로 부딪힐 일 없잖니? 얼마 만에 한 취직인데 이런 거리 문제로 취직을 안 할 순 없잖아. 안 그래? 어떻게 생각하니? 네? 저희 신혼집이요? 불편해요. 그리고 아주버님도 불편하실 거고요. 따로 방 하나 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좋을 것 같고요. 뭐야?
아니 남편이나 너나 어쩜 그리 인정머리가 없니? 방 하나 내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얼마나 취직은 듯 살 건데 방값이 뭐 한두 푼이야? 보증금에 월세에 아니 형제끼리 그렇게 내외해서 되겠냐? 참나 너 진짜 너무하다. 아니 네가 동수한테 애초에 그러라고 시킨 거니? 우리 동수가 원래 내 말이라면 껌뻑 죽는 애였는데 갑자기 안 된다잖아. 안 그래? 아니요. 동수 씨한테 들은 적 없고요. 동수 씨도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거절한 거겠죠. 하여튼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뭐야? 너 그렇게 나온다 이거야? 우리 동수랑 결혼해서 지금 팔 잡힌 게 누군데? 안 된다는 소리가 대번에 나와? 어? 전 너무 황당해서 그냥 안 된다고 대차게 거절을 하였습니다. 거절을 하고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뻔뻔하기도 유분수였죠. 당연히 방 하나 내줘야 한다는 게 어이가 없던 거죠. 남편도 안 된다고 했지만 혹시나 나중에 마음이 변할까 제가 단단히 채비를 했죠. 마음 약한 남편, 어머님에게 휘둘려서 혹시라도 허락한다면 안 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무작정 화를 내었어요. 어머님 얘기 들었지? 난 절대 싫어. 불편해서 어떻게 같이 살아. 그리고 여기 우리 아빠가 해준 집인데 어머니는 무슨 맡겨놓은 것처럼 방 하나 빼달라고 하더라. 나 싫어 진짜. 자기도 안 된다고 한 거 알겠는데 하여튼 채비 치는 거야. 미안하다 진짜. 엄마가 형을 진짜 너무 감싸는 스타일이라 나도 안 된다고 했어. 그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미안해. 걱정을 안 할 문제야 이게? 아니 어떻게 어머님은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장남장남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 이해가 안 가. 다 내가 못나서 그렇지 뭐. 형이 엄마한테 어려서부터 더 잘하기도 했고 둘이 좀 특별한 모자 관계야. 네가 이해해줘.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남편이 안쓰럽더라고요. 매번 이렇게 지냈을 걸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했나 싶기도 했고요. 항상 본인 밥그릇을 챙기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이 일이 좀 지나고 시어머니는 남편을 얼마나 들볶았는지 결국 남편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더라고요. 저에게 애원을 하더라고요. 한 번만 봐달라고 말이죠. 진짜 미안해. 형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빼면 잠만 잘 거야. 어떻게 안 될까? 나도 너한테 이런 부탁하는 거 싫어. 뭐? 말이 돼? 아니 아주버님이랑 같이 사는 게 말이 되냐고. 아, 얼마나 불편할 거야. 옷 입는 거부터 내가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야? 어머님이 뭐라 하셨길래 그러는 거야? 아, 진짜 싫다. 정말 어머님 왜 이렇게 뻔뻔해? 내가 안 된다고 할게. 아, 그래. 안 되겠지. 그래. 내가 엄마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미안하다 진짜. 이런 모습까지 보여서 정말 미안해. 당신이 뭐가 미안해. 어머님이 분간 못 하시는 게 문제지. 그리고 형은 여길 들어오고 싶대? 진짜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 아. 미안하다고 하는 남편을 보니 시어머니가 더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전 그 길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아들이 허락했다며 다음 주에 아주버님을 이사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찌나 화가 나던지 시어머니의 본성을 그날로 전 다 봤다고 생각했고
남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고스란히 알겠더라고요. 정말 기가 차서 쓰러질 지경이었죠. 동수한테 들었지? 다음 주쯤에 동이 이사시킬 거니까 그리 알거라. 그러니까 이 얘긴 여기서 그만하도록 해. 뭘요? 아니요. 전 그렇게 못해요. 제 집이에요. 동수 씨 집 아니고. 제가 안 되니까 그리 아세요. 방을 구하셔야죠. 이건 뭐 명령도 아니고. 동수 씨는 물렁해서 허락했을진 몰라도 전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주버님한테 전화 드릴게요. 뭐야? 아니 변호사 남편 얻었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네가 뭐 잘난 게 있다고 그렇게 말을 막 하는 거야? 너네 집? 너네 집이 어디 있어? 우리 동수 집이지? 너 변호사 남편 얻으면서 이런 거 생각도 못 한 거니? 아주 뻔뻔하기가 짝이었구나. 변호사 남편이요? 직업만 변호사지 뭐 해주신 거나 있으시고 하는 말이에요? 어쨌든 안 되니까 그리 아세요. 직업만 변호사라니? 네가 평생을 변호사 사모님이라고 듣고 살 건데 말본새 하고는. 너 그러면 정말 안 된다. 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얼마나 남편을 들볶았는지 남편은 저를 설득했죠. 정말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요. 남편에게 화도 났지만 좀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번 일도 이렇게 되었는데 평상시엔 오죽했을까 싶기도 했고요. 미안하다 진짜. 내가 힘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형만 받아주면 안 될까? 형 좀 자리 잡으면 독립할 거래. 그때까지만 우리가 방 하나만 내주자. 정말 미안해. 형도 오래 있을 생각은 아니라니까, 미안하다 진짜. 아니 자기야. 정말 어머님 너무한다. 자기 평소에도 이렇게 대접받고 살았어? 자기 결혼할 때 어머님 나는커녕 자기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셨잖아. 근데 이렇게 형 문제에 있어서는 어쩜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거야?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우리 엄마 원래 형을 좀 특별하게 생각해. 어렸을 때 몸도 좀 안 좋았기도 했고 항상 걱정이셔서 엄마가. 전 더 이상 남편과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아 결국 수락을 했어요. 어머님은 너무 싫었지만 애원을 하는 남편을 보니 참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거절하면 어머님께서 남편을 더욱더 들볶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희는 아주버님과 한집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한 집에 살다 보니 여간 불편한 건 아니었지만 아주버님이 저희 집에 계시니 어머님께서 오시는 날도 잦더라고요. 이런 것이 저에겐 스트레스가 되었죠. 비밀번호도 누르고 매일 들어오셔서 남의 집 살림을 파헤치셨거든요. 저희끼리 살 때는 반찬 한번 해주신 적 없던 분이 아주버님이 같이 살게 되자 반찬도 바리바리 싸우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동이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내가 우리 동이 좋아하는 게장이랑 장아찌들 좀 싸왔다. 밥 먹을 때 같이 내놔. 게장은 동수씨도 좋아하는데 처음 가지고 오시는 거네요. 잘 먹을게요. 냉장고에 두고 바로 먹어도 되는 거죠? 동수는 밖에서 잘 먹고 다닐 거 아니야. 변호사씩이나 됐는데 동이 먹을 때 내놔. 동이가 게장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동수씨도 게장 좋아해요, 어머니. 같이 먹어야죠. 먹을 거 가지고 누가 더 먹고 덜 먹고
그러는 게 어딨나요? 안 그래요? 어머님은 제가 얄미운지 한참을 보시다가 말이 없으셨죠. 작은 거 하나가 참 남편이 불쌍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잘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아주버님은 한참 출퇴근을 잘하고 있다가 간혹 출근을 안 하는 날도 많더라고요. 직장인이라고 하는데 출근을 안 하는 날이 잦다 보니 조금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아주버님에게 물었어요. 아주버님, 오늘은 출근 안 하시는 거예요? 요즘 출근 안 하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서요. 혹시 뭐 재택 같은 거 하세요? 아, 네. 재택 뭐 비스름한 거 많더라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밥은 제가 챙겨 먹을 테니까 재수 씨는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니 따로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았죠. 성인이기도 하고 제가 막 이래저래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제 걱정은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은 그 사이 연애도 하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다니시더라고요. 전 그런 모습을 보며 아주버님께서 곧 결혼도 하시겠구나 하며 내심 흐뭇했습니다. 형, 요새 연애도 하고 바쁘던데? 좋은 소식 있을 수 있는 거야?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겠다. 엄마가 굉장히 기대하셨잖아. 아, 뭐, 그렇지. 결혼은 할 수도 있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바로 얘기해 줄게. 엄마도 아마 엄청 좋아하시긴 할 거야. 아주버님, 축하드려요. 그래도 여자친구도 생기시고 너무 일사천리 아니세요? 이번 연도 아주버님의 해인가 보다. 전 그렇게 그냥 좋게만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고 아주버님은 결혼을 하겠다며 형님 되실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기만을 바랬는데 성격도 싹싹하고 좋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런 형님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죠. 아이고, 내가 우리 동이 장가 가는 것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다. 아니 어쩜 이리 아르따운 아가씨를. 기분 너무 좋네. 엄마는? 그럼 내가 보는 눈이 얼만데. 이제 나도 결혼할 거니까 엄마 걱정 붙들어 매세요. 아셨죠? 아유, 그럼. 이제 내 걱정 아무것도 없다. 너까지 잘 되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 우리 장남 장가 가는데. 혹시 뭐 갖고픈 거 있어요? 아, 갖고 싶은 거라뇨. 전 없어요, 어머님. 말씀만이라도 감사드려요. 동서, 우리 잘 지내봐요. 가족으로서 말이에요. 어머님이 형님에게 갖고 싶은 거 없냐고 물어보셨을 때 제 기분이 은근 나쁘더라고요. 정말 제 결혼할 때 단 하나 아무것도 해주지 않던 어머님은 형님에겐 모든 걸 다 해주실 기세였거든요. 참 섭섭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장남과 차남의 차이인가 싶으면서 되게 기분이 나빴죠. 그날은 식사하는 자리여서 아무 표시를 내진 않았지만 마음속엔 섭섭함이 점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아까 엄마 말 좀 기분 나빴지? 엄마가 형수님 들어오시는 걸 너무 반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신경 쓰지 마.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꼭 미운오리 새끼도 아니고 안 그래? 어머님 한두 번 그러시는 거 아니니까 이해해. 그런데 정말 나한테 단 하나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형님한테 뭐 갖고 싶냐고 하니까 마음은 좀 섭섭하더라. 내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런가 하고. 아니야, 그런 거. 그냥 우리 엄마 장남사랑 유별 나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뭐든 다 해주고 싶으시겠지. 난 익숙해. 익숙한 게 아니라 자기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겠지. 솔직히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안 그래? 아휴, 됐다. 이제 그냥 장가 가시니까 우리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된다. 이 주의야. 곧 있으면 집에서도 나가실 거니까 그냥 좋게 생각해야지. 자기도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전 어머님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어차피 제가 섭섭한 마음을 말씀드린다 한들 달라지실 분도 아니고 저만 더 상처받을 게 뻔해서 말이죠. 남편도 제가 신경이 쓰였는지 이러쿵저러쿵 옆에서 얘기는 해주었지만 별로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역시나 드는 생각은 그동안 살아온 세월 제가 다 감히 헤아리진 못하지만 남편은 꽤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격적으로 아주버님은 결혼식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하셨죠.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머님은 아주버님에게 뭐 하나 해주지 못해서 안달이셨어요. 저희 결혼할 땐 1원 한 장 보태주시는 거 없으셨지만 아주버님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형님 되시는 분에게 이것저것 세트별로 해주시며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더욱더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번엔 정말 물러설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너희 집 담보 잡으면 대출 어느 정도 나오지 않니? 우리 동이 신혼집 마련해 줘야 하는데 내가 돈이 좀 모자라서. 아주버님 신혼집 구하는 거랑 저희 집 담보대출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님? 아주버님도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집 장만하시려면 따로 대출을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형편에 맞게 살아야죠. 안 그런가요? 넌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그리 쌍심지를 키고 말한다니? 그리고 형제끼리 도와주며 사는 거지. 너네 아파트 담보대출이 이자가 더 싸니까 그렇지. 잔말 말고 동수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 너희 집 담보로 좀 잡아서 동이 아파트 하나 마련해 주자. 네? 어머님,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 집 저희 친정아빠가 해준 집이에요. 근데 무슨 이 집을 담보로 잡아요? 무슨 대출 맡겨놓으셨어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리 아세요. 이번엔 동수씨 설득해도 절대 안 되니까 그리 아세요. 너무 화가 나서 입술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진짜 생각이 있는 사람인 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아들 사랑 대단하다고 하지만 남의 집을 담보대출로 잡아서 신혼집을 마련해달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그것도 아주 뻔뻔하게 부탁도 아니고 명령으로 말이에요. 전 딱 잘라 거절했지만 시어머니는 또다시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남편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거절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거절을 하자 시어머니는 또다시 방방 뛰기 시작하셨죠. 쌍욕을 하면서요. 아니 왜 안 된다는 거야? 너네 아파트 담보대출이면 3억은 나오겠구먼. 왜 안 된다는 거냐고? 너네 형 그렇게 잘 사는 게 싫으냐? 어쩜 형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매몰차? 나 같으면 내가 말도 꺼내기 전에 신혼집 알아봐 주겠다. 엄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형은 이제 알아서 독립하는 거죠. 제 집도 아니고 장인어른이 사주신 집인데 어떻게 제 맘대로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받아요. 장인어른이 사주시지 않았다고 해도 전 그렇게 못해요. 엄마, 저 이혼하는 거 바라시는 거 아니죠?
형도 이렇게까지 해서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돈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신혼생활 꾸리라고 하세요. 전하의 쓸모없는 놈 같으니라고. 부자 마누라 만났으면 지 형한테 베풀 것이지. 지만 잘 살면 된다 이거야. 넌 어려서부터 원래 그렇게 이기적이었지. 너네 형이 안 되는 건 다 너 때문이야. 알아? 너한테 기 죽어서 안 풀리는 거라고. 이제서야 좀 잘 풀려서 결혼할 여자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것마저 파투내겠다는 거냐 지금? 절대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담보대출 받아와. 시어머니의 폭언에 남편은 더 이상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잠잠하길래 이제 포기하셨나 싶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끈질기게 저를 찾아와 막무가내로 요구했어요. 정말 거머리가 따로 없었죠. 네가 동수한테 말 좀 잘해봐라. 아니 하나뿐인 형인데 집 없이 그리 사는 게 좋으냐? 네 형님들에는 아파트 하나 해오는 걸로 알고 있다는데 담보대출도 다 동이가 갚을 건데 뭐가 문제야? 그냥 빌려만 달라는 건데 그것도 안 된다는 게야? 분수에 맞게 살아야죠. 형편이 안 되면 작게 시작하라고 하면 되고요. 형님 되시는 분이 그게 싫으면 인연이 아닌 거죠.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부부구나 너네가. 어쩜 인간들이 그렇게 졸렬해? 너네만 잘 살면 된다 이거냐? 아, 졸렬하다뇨?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아주버님, 정말 저희 아파트 담보 잡아서라도 대출받고 신혼집 하고 싶으세요? 아, 저는 그게 그냥 엄마가 그렇게 하면 더 이자도 싸고 하다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뭐 형제끼리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아주버님은 동수 씨한테 뭘 해줬는데요? 그동안 뭐 하나 베푼 거 있어요?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은 동수 씨 이용할 생각만 했지 뭐 하나 그동안 도움 주신 거 있냐고요? 어쩜 그리 너무하세요? 가족이라면서요. 어떻게 둘밖에 모르냐고요? 참 동수 씨가 불쌍하네요. 뭐야? 네가 뭔데 우릴 판단해? 우리 가족이 얼마나 끈끈한데? 동수도 너 만나기 전에 지영이라면 껌뻑 넘어갔어. 알아? 진짜 푼돈 가지고 치사하게 굴래? 있는 집이 터하다더니 어쩜 그리 베풀 줄을 모른다니? 그렇게 살면 못 쓴다. 알아? 푼돈이라고요? 그럼 푼돈 알아서 구해보세요. 저희한테 그러지 말고. 동수 씨도 어머님이 하도 그러니까 그런 척 한 거겠죠. 동수 씨라고 마음속에 서러움 없겠어요? 매번 형만 챙기는 어머님 보면서 본인을 되돌아보고 반성하세요. 네? 제발! 전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쏟아냈어요. 어머님은 당황했지만 끝까지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아주버님도 마찬가지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고요. 정말 가족이 맞나 싶었죠. 제 남편이 왜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어머님, 아주버님 셋이서 언성 높여 얘기하고 있을 때 남편이 서류 종이 하나를 들고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이 서류가 뭔지 알아요? 아, 형도 대체 뭐하고 다닌 거야? 지금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정상적으로 취직한 거 맞아? 무슨 소리야? 정상적인 취직이라니? 네가 내민 이 서류는 뭔데 그래? 뭘 알고 있는 건데 네가? 남편이 내민 서류는 아주버님이 피의자로 지목되어 있는 서류였죠. 알고 보니 아주버님이 취직한 회사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였고, 그래서 늘 재택이 잦았던 거였어요. 거기에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단체로 사이트를 고소하면서 자연스레 피해자가 아주버님으로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아주버님도 본인이 속았다고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불법이라니? 우리 동희가 불법을 한다는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뭐 잘못한 거겠지? 아니, 나도 피해자라니까. 그 사람들한테 속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다 4명이만 빌려주면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형도 가담한 거 사실이고 불법인 거 알았잖아. 그럼 형도 똑같은 사람이야. 일단 엄마랑 형, 내 집에서 나가줘요. 뭐? 나가라니? 대책을 세워야지, 안 그래? 네가 변호사잖아. 네가 우리 동이 변호사 해줘야지, 안 그러냐? 시어머니는 남편을 붙잡고 변호사를 해달라며 싹싹 빌더라고요. 아들을 사랑하는 삐뚤어진 모정이었죠. 전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더 진절머리가 나서 어머님과 아주버님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대책 없었거든요. 어쨌든 범죄자는 변함없으니까요. 됐고요. 다들 나가주세요. 어머님, 지금 감쓸 때가 아니라 아주버님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요. 빨리 나가주세요. 뭘 나가라는 거야? 우리 가족인데 같이 헤쳐나가야지. 그럼 동희가 벌 받게 놔두라는 거야? 아니, 동수야, 네가 말해봐라, 어? 형, 그래도 사리분별은 했어야지. 아무리 취직이 안 됐어도 그렇지. 어떻게 불법으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돈을 벌 수가 있어? 난 형 변호 못 해줘. 그리고 엄마도 기대하지 마세요. 전 지금 피해자들을 위해 싸울 겁니다. 저의 의뢰인들이니까요. 남편이 변호를 못 해주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방방 뛰면서 쌍욕을 또 시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조금의 남아있던 정마저도 다 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이번엔 각오를 했는지 아주 세게 나오더라고요. 조금 안쓰럽기도 했죠. 나쁜 년놈들 같으니라고? 너네 형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형편을 안 들어줘? 네가 동생이야? 아니요, 이보세요. 언제까지 동수씨가 희생해야 하는데요? 아주버님이랑 어머님, 동수씨를 위해 뭔가 해본 적 있으세요? 가족 맞냐고. 더 이상은 못 참으니까 이 집에서 당장 나가요. 말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이기적인 인간들 같으니라고.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 제 얼굴에 뺨을 날리셨고 전 너무 분해 아주버님에게 뺨을 날렸죠. 저의 이런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는 눈이 뒤집히셨는지 제 머리끄덩이를 잡으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어머님을 내팽개치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제발 그만해요. 이제 당신들이랑 끝입니다. 내 집에서 나가요. 다신 안 볼 거니까. 우린 끝이에요. 나도 이제 당신한테 기대하는 거 전혀 없으니 여기서 부모 자식 천륜 한번 끊어보죠. 형도 엄마 데리고 나가. 다신 보지 말자. 법정에서 봐. 벌은 달게 받고. 아니, 우리 착한 동수가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다 여자를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된 거야. 안 그래? 동수야, 난 네 엄마야. 아니, 당신은 한 번도 내 엄마인 적 없었지. 그냥 나를 형의 부속품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어. 이제 그만 당신이랑 끝이야. 남편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를 내쫓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서럽게 울더라고요. 얼마나 안쓰럽던지. 그동안 쌓여있는 울분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전 옆에서 위로를 해주었지만 저 역시도 남편이 너무 불쌍해 눈물이 나왔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법정 구속을 면치 못했고 결국 구속되었죠. 남편은 이를 악물은 듯 피해자들을 위해 변호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법정에서도 남편에게 쌍욕을 시전하다가 결국 법정에서 퇴출을 당할 정도였어요. 아주버님은 결혼식도 파혼이 되었고 그렇게 구속이 되었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 형님이 되실 분도 아주버님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이란 명목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불법을 하고 지내면서 본인에겐 회사원인 척했다는 이유에서였죠. 어머님은 남아있는 돈으로 아주버님의 소송 비용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어요. 그리고 아쉬운지 다시 남편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는 양반인지 참 어이가 없었죠. 그래도 네가 내 핏줄인데 이렇게 인연이 끊기면 되겠니? 너 때문에 나도 개털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생활비 보내렴. 누가 핏줄이야? 당신 볼 일 없으니까 그 사랑하는 형이랑 잘 지내시오. 번호 바꿀 거니까 절대 연락 마시고요. 끊습니다. 시어머니는 생활비를 요구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철저히 차단하였죠.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의 인연을 전부 끊어냈습니다. 한편으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남편이 너무 불쌍하기도 하면서 오히려 지금 내가 옆에서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죠. 남편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중에 지금이 제일 편하다고 말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힘겨웠을 남편을 위해 오늘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과거는 어두울지언정 미래는 찬란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아닌 것이 있으면 끊어내시고 행복을 찾길 바라시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